신이치는 예의를 다해 대화했지만 가슴속에는 분노의 불꽃이 맹렬히 불타올랐다. 종해는 도다스님의 대강도직 파면이나 총본산 등산 정지 등 오로지 선생님 한 분만을 처분할 작정이다. 이것은 회장인 선생님과 회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술책이다. 도다스님이 안 계시다면 대체 누가 광선유포를 추진한다는 말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도다스님을 지켜야 한다. 정의를 관철하신 아무런 죄도 없는 선생님에게 처분 따위를 하게 가만히 둘 성 싶은가? 신이치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이것은 당시 학회 순회 간부와 청년부 간부의 결의이기도 했다. 광포를 파괴하려는 만은 언제나 사제를 갈라놓으려고 획책한다. 신이치를 비롯해 제자들이 도리를 다해 진지하게 설득한 결과 종회 의원 대부분이 생각을 바꿔 도다 조세이를 처분한다는 결정을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또 법주 미즈타니 니쇼는 종회의 처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사하라 사건을 타고 넘은 학회는 더욱더 강하게 사제의 혼이 결합했다. 역풍의 날개를 펼치고 회원 75만 세대 달성을 향해 용감하고 씩씩하게 날아올랐다. 신이치는 지금 학회 순회 간부들에게서 광선유포의 단호히 살아가겠다는 사제의 기계를 불타오르는 창가의 투혼을 느낄 수 없음을 우려했다. 4월 6일 신이치는 종문의 총불 대법회에 참석하고자 총본산 다이세키사의 발걸음을 옮겨 니타스 법조와 면회했다. 그 자리에서 법화강 총강도를 사임하겠다고 말하고 창가학회 회장도 사임할 의향이라고 전했다. 신이치에게는 악승들의 공격에서 학회원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신이치는 내가 회장에서 물러나도 젊은 세대가 반드시 광선유포의 횃불을 이어받아 21세기의 큰 무대로 씩씩하게 뛰어나갈 것이다 라고 깊이 확신했다. 후계에 사람이 있으면 걱정도 후회도 없다. 내게는 청년이 있다고 가슴을 펼 수 있는 지도자는 행복하다.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4월 7일 오후 신이치는 소카대학교를 방문한 중화전국 청년연합회 일행 20명을 문학의 연못 근처에 있는 아름답게 꽃핀 저우 벚나무 앞에서 맞이했다. 이날 오전 10시 신한노마치의 세이쿄 신무사를 방문한 전 청년 일행은 청년부 대표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만대에 걸친 우호 교류를 향해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신이치가 기다리는 소카대학교로 달려왔다. 신이치는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철학으로 세계를 하나로 이어야 할 때라고 절실히 느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풍우가 아무리 세차게 휘몰아쳐도 세계의 평화의 다리를 놓는 작업에 계속해서 온 힘을 쏟았다. 니하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신이치가 두 팔을 벌려 인민복을 입은 전청년 대표단 가오잔샹 단장의 어깨를 껴안은 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다. 저희는 중일 우호의 다리를 놓아주신 야마모토 선생님을 뵙기를 고대했습니다.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볼을 붉히며 들뜬 목소리로 인사하는 가오단장 일행에게 신이치는 저우 벚나무의 유래를 이야기했다. 이 벚나무는 저의 제안으로 1975년 11월 2일에 저우 언나이 총리의 건강을 기원하고 만대에 걸친 평화 우호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중국에서 소카대학교로 유학을 온 청년들이 직접 심었습니다. 그 한 해 전 12월에는 베이징의 병원에 입원하신 저우 총리가 중병을 무릅쓰고 저를 만나 미래 영원한 중일 우호와 세계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담에서 총리는 벚꽃이 필 무렵에 일본을 떠나온 추억을 그리운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벚꽃이 필 무렵 꼭 다시 한번 일본에 와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는 바라는 바이지만 시련은 무리겠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아쉬운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가 사랑하는 벚나무를 심자고 제안해 그 뜻을 이어받은 중국의 유학생들에게 심도록 했습니다. 우호의 줄은 진심이라는 실로 만들어진다. 전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이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저우 청리는 벚나무를 심고 약 두 달 뒤인 1976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큰 슬픔에 잠긴 저는 총리가 염원하신 중일 우호의 이 한 몸 바쳐 반드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 결의를 담아 좋은 날에 중국의 청년 리더와 함께 저우 총리와 덩잉차오 여사를 기리는 저우 부부 벚나무를 심고 싶었습니다. 실은 오늘 그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저우 부부에 대한 감사와 만대에 걸친 우위를 서로 맹세하면서 함께 심읍시다. 신혜치가 앞장서서 전 청년 멤버를 안내했다. 저 벚나무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벚나무 두 그루를 심어 놓았는데 그 앞에 흙이 볼록하게 쌓여 있었다. 나무 크기는 4미터 정도이고 연분홍색 꽃이 피어 있었다. 정면에서 왼쪽이 저원나이 벚나무이고 오른쪽이 덩잉차오 벚나무이다. 전 청년 일행과 속화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념식수를 거행했다. 시니치와 가우잔샨 단장이 삽을 들고 벚나무 밑부분에 흙을 떠서 뿌렸다. 청년들이 박수를 쳤다. 그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시니치의 제안으로 일행은 사진을 찍었다. 가우 단장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느 청년이 그 말을 일본어로 통역했다. 저우 벚나무, 저우 부부 벚나무를 보니 중국과 일본의 평화 우호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야마모토 선생님의 마음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즉흥시에 담고자 합니다. 중국어로 시를 낭낭하게 읊었다. 잉화스제 팡동린 벚꽃 피는 시절에 동리를 찾으니 이주의 농라이 칭쭈이전 우정이 의가 매우 두텁고 정이 매우 참되도다. 상화베이 간자의 화저 꽃을 즐길 때면 꽃을 심은 사람이 더욱 느껴지고 인수이 창주의 주제 징런 물을 마실 때면 늘 우물을 판 사람이 생각난다. 가슴 깊이 메아리치는 성조였다. 고마움을 표현한 즉흥시에 신이치는 황송했다. 우리의 원천은 쌍방의 마음에 깃드는 고마움이다. 가우잔샹은 중국에 돌아가서도 일본을 방문한 기쁨을 시로지어 이리 대수의 흐름은 그치지 않고 우이의 꽃은 만고의 봄이로다라고 수첩에 적었다. 또 그 뒤 아들과 함께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 중일 양국 사람들의 우호 교류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강하게 확신했기 때문이다. 저원나이 총리는 만대까지 이어질 우호를 구축해야 한다고 깊이 결의했다. 세대에서 세대로 우위의 바통이 이어져야만 진정한 우호가 된다. 신이치는 전청년 대표단 단장을 맡은 가오잔샹보다 7살이 많았다. 하지만 신이치는 가오잔샹을 젊은 벗으로서 존경했다. 일본에서 맺은 두 사람의 우정은 그 뒤로도 결코 퇴색되지 않았다. 중일국교 정상화 20주년을 맞이한 1992년 가을, 신이치는 제8차 중국 방문을 이룬다. 그때 중국 문화부가 양국의 문화교류 사업 추진과 공로를 기려 신이치에게 제1호 문화교류 공헌상을 수여했다. 이 수여식에서 증서를 수여한 사람이 바로 문화부 상무부장 차관급이 된 가오잔샹이었다. 시가, 서예, 사진의 조예가 깊은 가오잔샹은 일의 대수, 원원류장이라고 희호해 신이치에게 증정했다. 가오잔샹은 그 뒤로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중국예술촬영학회 회장, 중국문학예술계 연합회 당조 서기, 중화문화촉진회 주석 등 요직을 맡아 중국 문화 사업의 발전에 힘쓰게 된다. 또 문화의 힘을 비롯해 사회 문화론 등 다수의 저서도 있다. 신이치는 가오잔샹과 문화의 힘에 관해 나눈 의견을 2010년부터 약 1년 동안 월간지 우시오의 지구를 잇는 문화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다. 그리고 2012년에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인류를 잇는 평화의 힘은 문화의 힘에 있다는 것을 주제로 중일 교류의 역사와 예술, 문화, 종교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대화를 펼쳤다. 회장 사임을 결심한 신이치의 마음은 이미 세계로 힘차게 날아가고 있었다. 신이치는 아시아를 비롯해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전쟁에 가슴 아파하며 불법자로서 인간으로서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길, 인류 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 그것은 세계 지도자와 지성들이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외외당당
웅대하게 드높이 우뚝 솟아오른 산의 모양 한 대산처럼 미래로 펼쳐진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자부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요란한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4월 9일은 속화대학교 제9회 입학식이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정오부터 시작된 입학식에 창립자로서 참석한 신혜치는 인생에서 학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언급하고 겸허한 학문 탐구의 자세를 관철해 후회 없는 4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젊은 지성들의 앞길을 축복했다. 인사말에는 신이치는 독일의 철학자 진멜의 말을 소개했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절대적 가치만 생각하고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대적 가치만 생각한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비할 바 없이 존엄하고 고유한 절대적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저마다 고유의 사명이 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행복도 체험이도 맛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실한 승리는 사회의 상대적인 지위나 처지 등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신해치는 강조했다. 여러분 일생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 차원에서 일이 이루하거나 세상의 평가나 유행만을 쫓아도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의 자세가 아닌 자신이 정한 신념의 길을 관철하기 바란다고 염원했다. 입학식이 끝나자 신이치는 내빈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후 7시에 대학 본관 로비에 갔다. 별과 일본어 연수 과정에 입학하는 중국 유학생 4명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우리 속화대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내가 창립한 속화대학교에 공부하러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속화대학교가 중국에서 제1기 유학생 6명을 맞이한 때는 1975년 4월이었다.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최초로 일본에 온 국비 유학생이었다. 이번으로 제3기생이 된다. 벌써 1기생들은 양국 우후의 영광스러운 무대 위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입학을 기념해 모두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신이치는 유학생 4명을 비롯해 인솔에 온 주일 중국 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일행과 악수를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여기가 여러분의 모교입니다. 모르는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교수님이나 학생들과 상담하기 바랍니다. 선배인 1기생도 2기생도 진지하게 공부해서 훌륭하게 성장해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도 지지 말고 열심히 힘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 어깨에 중국과 일본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만큼 중국이 일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류를 맺는 만큼 일본이 중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함께 평화의 금의 다리를 지키고 또 새로 건설합시다. 유학생들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신해치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관 로비에서 나와 청동상 앞으로 가자 학생들이 신이치를 보고 모여들었다. 신이치는 학생들에게 유학생을 소개했다.